네,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내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감사원장 탄핵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되는 날이어서 최재형 전 의원님을 모신 건데 이게 밤사이에 좀 계엄 선포라는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엄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네, 저도 감사원장 탄핵에 관한 네. 내용만 준비해 왔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밤새 참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많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최재형 전 원장님이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SNS에 좀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중에 좀 위법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뭐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회에 통과하고 국회 제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폐회 중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집까지 요구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은 적어도 국회의 그 활동에 대한 국회 활동이 금지하는 그런 것들은 헌법과 계엄법이 예상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이제 병력이 투입이 된 것이 만일에 아마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국회 활동을 좀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지는데 근데 실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결의까지 했는데 만일에 그런 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그러한 의도였고 그러한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계엄법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조치였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든 것이 국회가 뭐 정부 출범 이후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검사들 탄핵 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되는 적절한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동안 그 민주당이 국회의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공직선거법 조항은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 권력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그 정당 활동이나 의회 활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일단 큰 틀에서 법률의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이 예상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춘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없다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온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무도한 행위 그것이 바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그러한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정부 발목 잡은 것 정도로 이게 국가 전복 시도다, 뭐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기에는 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그 부분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11.6 때 있었죠. 예.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는 또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뭐 검찰 독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에 막
그 동조하거나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보여졌던 그런 광경, 오늘 새벽까지 보여졌던 광경은 뭐 국회 창문을 뚫고 군이 투입이 되거나 이런 장면들은 좀 놀라운 모습이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오는 그 정부 여당을 향한 좀 비판 같은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 숙고하고 많은 상황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아마 군의 투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어떤 그 준비라든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나라를 비상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은 좀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세력들을 적어도 특정을 해서 그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과연 특정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있었다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그 조치 없이 국회가 그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뭐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준비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요. 별로 실익이 없는 일을 좀 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국가 현재 이제 그 야당이 보이는 행태라든지 또는 뭐 그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들이 보이는 행태가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메시지를 뭐 주려는 생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방법으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 거대 야당의 좀 횡포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당에서는 많이 부각하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돼 버리니까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오늘 탄핵안을 좀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얘기하시던 도중에 좀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긴 했습니다만 국회 결의를 받아들여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 국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긴 한 건데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핵 요건은 되는 걸까요? 일단 뭐 탄핵 요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요. 계엄을 선포한 절차라든지 요건으로 봤을 때 형식상 계엄의 요건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대통령을 그 직무수행에서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그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이제 뭐 별개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좀 저희가 나누려고 했던 감사원장 탄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이 좀 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표결을 좀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유보하겠다는 네. 뭐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보하겠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오늘은 당장 표결이 없을 거니까 직무가 당장 정지되는 건 아닐 테지만 민주당이 밝힌 대로라면은 조만간 정지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최재 감사원장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여서 이게 정치적 중립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임명됐던 인사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들 중에 보면은 최재 원장이 하지 않고 오히려 최재형 전 원장 때 했던 뭐 월성 1호기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탄핵이 얼마나
하게 이제 추진됐고 또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 본인들에게 좀 불만 있는 모든 것들 갖다 다 집어넣어서 탄핵 사유를 삼는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재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하시다가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 조금 어찌 보면 탄압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뭐 공격을 많이 받았죠. 뭐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복기를 해보면 감사원은 그동안 역대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정부만 세게 터는 게 아니라 현 정부에 있어서도 감사할 부분은 좀 강도 높게 감사를 하셨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보시기에 뭐 최재 원장도 비슷하게 좀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데요. 네. 일단 잘못한 게 많으면 감사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 건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전 정부에서 뭔가 잘못한 게 많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권 안 하고 전 정부권만 감사하냐는 것은 시간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 3년의 어떤 그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인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집권했을 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덮으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감사원을 정치적인 중립과 또 직무상 독립이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을 결국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그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감사원장 대행이 좀 가장 먼저 임명됐던 그 선임 감사위원부터 가다 보니까 조은석, 김인혜 이런 순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친야권 성향 감사위원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원장 시절에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임명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편향적이니까 내가 조은석 위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제가 임명 제청을 했던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좀 그렇죠. 예. 했으면 했는데 그분은 너무 편향적이어가지고 대신 이분을 추천하셨던 거죠. 네, 정치인 김호수 전 그 당시 차관이었죠. 예. 뭐 장관 직무대행까지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약간의 좀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청을 제가 하지 않았고요. 조은석 위원은 당시 이제 서울고검장 지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사법연수원장 시절에 부원장으로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청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은 이런 위원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좀 감사원을 좀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장 직무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계획된 감사들이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권한정지, 감사원장의 권한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직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어떤 본연의 임무죠.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원장의 권위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권한정지 사유가 해소되면은 바로 현 감사원장이 복귀하는 것이 예정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잠정적인 것이고요. 또 저는 민주당이 만일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감사원장 탄핵을 진행했다면은 해당되는 감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좀 모독이라고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분들에도 그런 굴레를 씌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의 의도가 만일 그런 데 있다면은 그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도 분류를 하기로는 조은석, 김인혜 감사위원은 친야권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는 합니다만 실제로 감사원에 들어가서 감사위원 역할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떤 특정 정파에 휘둘리거나 이런 식으로는 업무를 하시지 않는 거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문제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할 때에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그 국책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감사위원들이 전원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출신 배경이나 이런 과거의 어떤 결정에 대한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감사 어느 쪽에서든지 그것은 감사원을 정치적인 기구로 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뭐 탄핵 중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뭐 다양한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탄핵 대상에 올리고 있잖아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표결이 미뤄진다고 해도 언젠가는 좀 표결을 추진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탄핵에 집착하고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탄핵을 추진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화하고 탄핵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큰 그림 하에서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탄핵은 결국은 정상적인 그 삼권 분립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도를 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탄핵이 아니라 그야말로 탄핵을 위한 탄핵은 이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그러한 무리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 민주당이 결국은 정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어떤 정치적인 타락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